경기는 어렵고 집값은 너무너무 단기에 많이 상승했는데 앞으로 뜰 구역이라니 이게 무슨 말이고? 이번 영상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뜨는 구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로병사, 부자라고 해서 다 부자 동네라고 해서 다 뭐 돈이 올라가고 그리고 뭐 계속 부자 동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생로병사가 있듯이 입지도 흐름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부산의 부자들은 해운대 LCT에 다 사는 줄 아는데 부산의 LCT에 다 사는 건 아닙니다. 뭐 마린시티, LCT, 용호 W 등등 독점적인 입지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영구 조망 뷰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데다가 내가 집을 가지고 살면 요즘은 차부심 더하기 집부심이라고 하죠. 누가 뭐 친인척들이 와서 혹은 내 친구가 와서 바닷가가 쫙 펼쳐지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서울이나 보통 내륙에 있으신 분들은 첫마디가 이 말입니다. 와, 니 성공했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집부심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면 내륙 쪽 부자들은 주거 선택하는 1순위가 주거 편입니다. 뭐 아주 큰 많은 금액이 돈이 많은 뭐 100억대 부자, 200억대 부자인 어르신들도 이 자기가 살던 동네를 잘 벗어나려고 안 그러세요. 왜냐면 내가 사는 동네에 동선이나 편의시설이나 이때까지 2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디를 옮기시려고 안 하세요. 다만 거기서 집이 오래되거나 노후화되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하면 내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신축이나 이런 데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부자가 사는데 뭐 그거는 그들만 리가 아니가. 네, 우리랑 다르다 아이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한번 말해볼까? 라고들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인구가 줄고 일자리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그 말도 맞으신데 먼저 현금 부자가 많은 지역이라고 구매력을 나타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별로 돈이 없지만 예를 들어 내 빼고 다 살 수가 있으면 그리고 나도 집을 살려고 하지만 내가 집을 살 때 오를 만한 곳에 사고 싶지 같은 금액이면 뭐 그대로이거나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다거나 하는 데는 사실은 사기 싫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금 부자가 많은 지역이 이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뭘 말하냐면 그 지역이 그만큼 구매력이 높다. 즉 어느 정도 금액대가 와도 내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이고 KB경영연구소와 통계청에서 2020년 11월을 기준으로 나타난 표입니다. 서울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는 상위 20% 아파트 수 뭐냐면 1등부터 20%까지 제일 비싼 것들 그 20% 숫자 중에서 10억 이상,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10억 이상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 수를 나타냅니다. 서울은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0.5라고 나와 있죠. 0.5, 그러니까 반명, 서울이 가장 많습니다. 0.5명이 1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강남이 더 오르거나 뭐 혹은 그 근처에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도 충분히 구매력을 받쳐줄 수 있는 가격 방어력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산인데 저도 이걸 보고 좀 놀랐어요. 부산에 있는 사람 중에서 고급 주거지의 20% 내에 10억 이상 비중이 0.17명 전국 2위랍니다. 뭐 부산에 묵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돈 있는 사람이래 만노 하시겠지만 그만큼 돈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과거 기준 지가, 금리, 소득, 현재 지가 평균 낸 건데 부담 지수가 일단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랍니다. 근데 부산은 지금 수치가 2가 나와요. 그래서 6대 광역시 중에서는 두 번째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부산 집값이. 물론 부산이 어저께 올려드렸던 자료에서 보셨듯이 헌집들이 많고 이게 단위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이 가중 편차가 너무 커서 이렇다 하지만 다른 도시도 비슷비슷하다고 보면 일단 부산 구입 부담 지수는 두 번째로 좋고, 그리고 단기 물량, 중장기 물량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앞으로 입주가 되거나 완공이 될 착공 물량 기준인데, 단기는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즉 2024년 전으로 다 분양을 해요. 그래, 그 이후로는 물량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수가 1이 나왔고 현금 부자 순위 1위, 이게 낮은 게 좋은 거니까요. 그리고 합계 8로 해가지고 1등입니다. 부산이 구매력의 1등이라고요. 그래서 돈을 가진 분들이나 집을 살 수 있는 여력들이 생각보다 많다. 물론 집도 집 나름.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살 지역이 돈에서 맞추지만 오를 만한 곳을 사고 싶지, 오르지 않을 곳은 살기 싫어요. 앞으로는 집이 남아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다만 그런 집들은 다 누구나 거기서 살기는 좀 그래 하는 지역들은 집이 남아돌 겁니다. 인구가 주니까. 그런데 누구나 살고 싶어 하거나 뭐 신축이거나 한 데는 가격이 더 올라간다 뭐 어쩔지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만 이 가격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할 겁니다. 왜? 우리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부산 1등, 그래서 부산의 집값이 많이 뛰었다 하는데, 방어력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좋은 집값에 저기는 반값이 될 거야, 그런 현상은 저도 물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사고 싶으니까. 그게 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오지 않는다고요. 뭐 요번에 누가 댓글로 분양가의 반값이 될 것이다 하는데, 저도 참 그걸 보면서 희망적이나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부산 해안가 바다 조망은 독점적 입지 우위로 무조건 1등입니다. LCT처럼요. LCT가 처음 분양을 할 때 중도금 대출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막 논쟁을 해서, 사실 그때 피가 분양가가 거의 근 10억이었는데 피가 1억짜리도 나오고 5천짜리도 난리가 났으나, 지금 보시면 여기는 가격이 없대요. 부동산에 전화 걸어 보세요. 아무런 상관이 LCT랑 저랑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들어가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로 집에 대한 좀 큰 평수, 좀 쾌적한 주거지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졌죠. 그리고 이런 데들을 가리키는 흔히 말하는 될성 부른 떡잎들은 뭐 삼익비치도 있고요. 그리고 대우마리나도 있고요. 그리고 수영강 쪽에 수영연대도 있고, 뭐 동천 주변에 문현 1구역도 있고 온천천 주변 아파트도 있고, 아무튼 강이나 바다 조망은 독점적 입지 우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안대교가 보이는 대원비치 용호도로 라인뿐만이 아니라 바다를 보거나 하여튼 물을 끼고 있으면 다 금액대가, 왜냐면 시원해 보이니까 높아진다. 그리고 내륙 쪽은, 그러면 내륙 쪽을 보면 제가 생각하는 1등은 시민공원 촉진구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델상 부른 떡잎은 말씀드렸듯이 뭐 온천장 동네라면 동네 럭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 괴정이라면 뭐 괴정5가 될 것이고,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무튼 너그 동네 대장이라는 말이, 흔히 말하는 대장은 동네 중에 그래도 대다수가 입주민, 그 근처에 사는 분들이 봤을 때도 입지적인 우위가 있는 아파트, 내가 아는 그 아파트, 내가 아는 그 신축 아파트, 또는 비슷한 그 아파트인데 구축 주제의 비싼 아파트들은 입지적 우위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금액대를 뭐 지금 현재 어느 인구나 뭐 금액대다 뭐다 다 하지만, 이런 데들을 잘 살펴보셔야, 쉽게 말해서 뭐 후배 중에 한 명은 10년 전 사는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 안 올랐대요. 그대로래요. 그런데 누구는 불과 2년 전에 샀는데 몇 배가 올랐대요. 그건 뭐냐면 나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흔히 말하는 대중이 원하는 대로, 지금 부산 분들만 부산집 사는 거 아니거든요. 전국구에서 다 보고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현금 비중, 그거를 전국구에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지역이 끝나거나 조정지역이 되어 있는
지금 현재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또 이런 돈들이 돌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의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들어갈 그곳. 초특급의 입지 알지? 좋은 거 알지. 다 알지. 나도 들어가고 싶지.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려니 돈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말대로 하면 거기 내리지도 않는다며. 그럼 내가 들어갈 곳은 어딘데? 그거를 내가 생각한 내가 관리하는 그 금액의 한정 내에서 제일 좋은 데를 들어가셔야 되세요. 내가 제일 좋다는 게 아니라 제일 좋다는 말은 뭐냐면 금액대가 지금 비싼 곳. 다만 6개월의 분위기를 보다가 이렇게 가격 흐름을 보면 치고 올라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좋다는 게 아니라 남들도 그래 생각하구나. 이걸 캐치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뭐 불과 2년 전이지만 대연 레전드 대연3 온천사도 처음에 짜잘해서 뭐니 뭐 고바오니 전부 다 까이고 뭐 실전에서 어마어마하게 까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검사 오락육은 그때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은 2년 전에 부동산 가격을 보는 건 참 가슴 아프지만 그래도 지금을 봐야 과거를 봐야 미래가 보이니까요. 자, 대연3은 시행인가 후입니다. 피 1억 붙었네요. 99평 기준 1억입니다. 지금 이게 금액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검사 5는 피가 없었습니다. 피도 없었습니다. 이게 조합인가 후입니다. 2년 전입니다. 지금 고평가다, 말이 안 된다, 뭐 프리미엄이 서검사 같은 경우에 3억은 미쳤다.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 프리미엄이 뭐 2억 5천 밑으로 해서 나오면 반나절 안으로 나가버려요. 지금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단기 고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지만 관리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입지가 어느 정도 이제 중궁이나 완궁을 가기 때문에 그때까지 버티면 더 먹냐 덜 먹냐의 차이지 나중에 사면 지각비를 훨씬 많이 낼 거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가시는 것 같으세요. 서울 쪽은요, 안 볼랍니다. 거기는 차의 큰 곳은 진짜 20억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하락이다. 저도 여러 가지 막 집값 하락에 대한 것들을 막 들이대면서 이제 끝났습니다. 부동산 다 죽습니다. 물량 넌국이 이런 떡빵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거보다도 오히려 지금 뭐 신혼부부인데 무주택자시거나 그리고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신경을 안 썼는데 이게 조금은 소외된 지역이시거나 조금 더 좋은 입지로 가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세금 관련 부분 잘 계산하셔가지고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양도세 중과가 나옵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다주택자들 또한 이때를 기준으로 지금 파는 게 지금 40%에서 파는 게 나은지 2021년 지나서 뭐 3년을 못 버틸 것 같으면 지금 40%로 파는 게 낫지 중간에 팔면 70%거든요. 부가세 그 지방세까지 77%. 그래서 6월 1일 전에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나옵니다. 근데 6월 1일이 지나면 77% 내고 누가 부동산을 팔까요? 정책이 변하지 않는 이상 매물 잠김이 발생을 해버립니다. 물론 건건이 1주택자 비과세 되는 물량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급하게 급매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급매가 나올 만한 전국구에서 다 시기가 올해 상반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물론 또 정책을 다 죽어라 이런 정책을 펴면 나오겠지만 지금 정책들을 어제 올렸던 그 휴그 그 분양가 시세를 보듯이 정책이랑 뭔가 엇박자가 나니까 이거는 우리 개인 자산들은 개인이 잘 지키셔야 하시니까요. 그래서 주위에서 다 어렵다 해도 무주택자, 1주택자는 조금 생각을 이쪽으로도 한 번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뭔가의 자본소득을 가지고 좀 운영을 하실 분들은 또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도움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자. 뭐 물론 한쪽에 쏠림은 힘들지만 거의 누가 봐도 그리고 경험치로 봐도 결과치로 봐도 뭔가 지금이
카오스, 혼동의 장은 맞는 것 같고 여기서 떨어지면 어디까지 참을 수가 있는지랑 계산을 하시고 대신에 이 열차가 지나가고 나서 지각비를 낼 때 얼마만큼의 지각비를 또 내야 하는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다. 간땡이로 사는 거다라고. 내가 포기할 때 누군가는 아직도 지금도 그리고 2천만 원을 가지고 하루 2만 보씩 걸으면서 무언가가 꿈을 희망을 심어 놓을 희망 1호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구독하시 주시는 분들 모두 다가 뭐 그런 희망의 씨앗과 성공적인 투자 부자 되시기를 바라며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